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저평가주인 보험주가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사주 소각 정책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환원 강화 정책에 따라 저평가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며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주주가치 재고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특히 보험사는 자사주 보유 비중과 배당 성향이 높은 업종으로 정책 수혜 기대가 집중되는 대표 업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요 보험사의 평균 자사주 보유 비율은 13.4%에 달한다며 분리과세 기준이 되는 배당 성향 역시 35%를 상회하거나 빠른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화재의 주가는 9.51% 상승한 51만 8천 원에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의 주가도 각각 6.91%와 6.93%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에 면세점 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가 커지고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오는 10월에서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지난 주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며 발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안으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신세계의 주가는 6.57% 상승한 19만 7,800원에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5.98%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APR의 메디컬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큐브가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뷰티 부문 판매량 1위를 수성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APR이 미국에서의 호성적에 더해 뷰티 업계 최초로 중간 배당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프라임데이는 아마존이 2015년부터 매년 7월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가장 큰 규모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행사로 전해졌습니다. 프라임데이의 매출액 규모는 미국 여름 소비 경기의 바로미터로 평가되고 올해 프라임데이 누적 매출은 3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디큐브는 지난해 10월 행사에서도 1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선두 자리를 지키며 미국 내 건재한 인기를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APR이 올해 주가가 225.44% 치솟은 데 이어 1,343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주주들이 15.4%의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APR의 주가는 4.75% 상승한 17만 4,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연이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미국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사들은 현대글로비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5%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글로비스가 중국 BYD 등과의 물류 협업으로 완성차 해상 운송을 비롯한 공급망 물류 전반에서 훌륭히 대응하고 있고 비계열 비중 확대와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가 자사 보유 선박의 탄소 배출 관리를 고도화하며 글로벌 친환경 해운 시장 선도에 나섰다고 평가하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5.31% 상승한 14만 8,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JP모건이 코스피 2년 내에 5,000피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코스피는 오늘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만큼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내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도 있었지만 오후장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 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3,200포인트 위로 다시 한번 복귀해내는 움직임이었고요. 3,202포인트 선에서 오늘 코스피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803포인트 고점 터치 이후에 이내 낙폭을 조금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저점은 795포인트.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 축소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0.14% 하락한 799포인트, 800피를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적으로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만 담아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사실 개인이 매수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도 계속 나와줬었고 수급적으로 계속 변동이 있었는데 결국 마감장을 향하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폭을 키워나가는 움직임이었고요. 개인 역시도 매도로 가닥을 잡으면서 매도폭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3,4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3,3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움직임.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2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닥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개인이 2천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좀 담아줬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400억 원 이상 팔아냈습니다.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섹터들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첫 번째는 화장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러니까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지난주까지 진행을 됐죠. 올해 매출이 30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시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도 30% 이상 증가했다라고 좀 시장은 분석을 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 8월 1일부터 부과를 앞두고 있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았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뷰티의 인기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아마존 프라임데이 얘기를 좀 가져와 본 건데요. 앞서 이 좌측에 보이는 사진 보시면 APR의 메디큐브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이 메디큐브가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뷰티 부문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APR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지난해 10월에도 이미 한 차례 1위를 기록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인기가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해냈고요. 또 올해 매출 같은 경우도 1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APR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 화장품, 그러니까 K-뷰티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시장 아직까지도 좋다,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치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상반기에 국내 화장품의 이 수출액을 보면 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이 수출액이 48억 달러,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였는데 이 최대치를 다시 한번 뛰어넘는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소 아쉬운 점은 중국에서의 수출액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미국이라던가 중동 또 아시아에서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많이 메꿨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172개국에서 176개국으로 국가 역시나 확대됐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또 한 가지 주목하는 부분이 있죠. 정부가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소비 쿠폰이라던가 적극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소비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소비 쿠폰 1인당 기본적으로 15만 원부터 지급이 되는데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 같은 경우는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영 하면은 물론 생필품도 팔지만 대표적으로 인디 브랜드들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화장품도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기대감들 오늘 시장에서도 작용하면서 화장품주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는지 종목별로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화장품주들 중에서 가장 탄력이 강했던 종목은 한국 화장품입니다. 장중에 29%대까지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종가는 20%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밖에 대표적인 이 중국향 화장품이죠.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중국 관련한 소식들 들려오면서 5%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 APR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에서 9%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4.7%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강했고요. 토니모리도 4%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화장품주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엔터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사진, K-팝 데몬 헌터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에서 한 차례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관련한 소식들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OST가 미국 빌보드 200에 2위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미 첫 주부터 8위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3위, 2위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록을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자면 시장에서는 K-팝뿐만이 아니라 K-팝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런 IP라던가 엔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이제 제품으로도 좀 이 부분을 확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한국은행 측에서 한국의 문화 상품이 수출이 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일반 소비재 수출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문화적 친밀감이 결국은 소비자 선으로 이어지는 전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최근에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 이 콘텐츠를 보자면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 호랑이나 까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호랑이나 까치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 미나 굿즈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K 굿즈의 이 역직구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에 대해서 기대감이 불었던 건 중국 관련한 소식도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10월에서 11월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이 좀 개최가 될 예정이죠. 여기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이펙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에도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좀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기대감들을 자극했던 모습이고요. 한한령 해제에 따라서 뭐 앞선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엔터에도 당연히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장중 대비해서는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0.5%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그밖에 YG 엔터테인먼트도 0.35%대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JYP 엔터라던가 SM,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하반기 엔터주들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케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정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장 들어서 뭐 낙폭도 많이 줄이고 상승폭도 조금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장은 전형적으로 지난 상반기 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AI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오후로 갈수록 더더욱 이 하반기에 새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도 영향을 받는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주가가 더 오르는 기현상을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오른 종목을 팔고 하반기에 앞으로 오를 그런 종목으로 갈아치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그 펀드 매니저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 투자 행위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도 하반기에 잘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 주도주는 어떤 게 될지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김태훈 전문가님이 어떤 이슈 가져와 주셨는지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K뷰티 세계를 날다.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55억 달러. 네, 오늘 화장품주들 정말 흐름이 강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기대감을 좀 자극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해 우리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55억 달러 넘겼고요. 미국에서 이 화장품에도 역시나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화장품들이 꾸준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아직 상호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8월 1일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출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화장품들이 미국 이 화장품 가게에서 팔리는 가격이 한 10,000원, 20,000원 그렇게 소액,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싼 제품들로 많이 팔립니다. 10,000원짜리가 25% 관세가 붙는다고 치면 그냥 단순 산술로 하면 12,500원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겠지만 12,500원이 된다고 해서 소비를 안 할까요? 미국 소비자들은 계속 소비를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화장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화장품주를 잘 보셔야 되고 요즘 특히나 이 중국 쪽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되면 중국 쪽에서 옛날처럼 한국 화장품이 많이 팔릴 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이상설이나 실각설이나 이런 것들이 뉴스를 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8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8월 달에 은퇴를 하거나 8월 달에 실각이 될 사람하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큰 흐름에서 에이펙 2025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겠다고 한 약속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그런 무게감이 실리는 말입니다. 이 말뜻에 따라서 화장품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중국 시장이 새로 오픈한다는 데서 좀 관심을 갖고 시장을 접근해야 될 때입니다. 네, 오늘 중국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화장품주들 그동안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국향이라고 하는 종목까지도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중국향 화장품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 가져와 주셨고요. 또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토니모리까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포인트들 체크해 보시죠. 네,
네, 아모레퍼시픽과 토니모리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좀 좋게 계속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오늘 중국 관련한 소식들에 영향 받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두 종목? 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한 3년 동안, 3년 전이죠. 3년 전에 중국 시장에다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대규모 투자한 것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런데 물론 이게 예전에 길게 보면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중국 시장에 많이 공을 들인 투자한 것들이 제대로 회수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이제는 그동안 비용을 많이 줄이는 구조조정을 해왔고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도 아주 최악의 상황에 경기가 아주 침체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중국 소비가 살아나고 있죠. 여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알령 해제가 되면 한국 화장품이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 또 한국 K-팝 스타들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국이 중국 시장에 컴백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 마침표는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한국을 방한하는 모습이겠죠. 그걸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국 상품을 소비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신뢰감에 다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모레퍼시픽은 대표적으로 중국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놨고 이제 이걸 회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코스RX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 코스RX를 인수한 시너지 효과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국에 대한 이런 면세점, 해제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토니모리도 역시 보시게 되면 이 중화권에 많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 가보시면 여러분 많이 가보겠지만 IFC라는 큰 빌딩이 있는데 그 지하 페리선 타는데 거기에 이 토니모리 그 가게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중국 시장에 토니모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계열사로 있는 이 메가코스라는 회사가 이 화장품 OEM과 ODM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가코스가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화장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면서 그걸 쳐내는데 굉장히 공장이 곧 100%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이 토니모리도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토니모리 각각 포인트들 짚어주셨고요. 확실히 중국 관련해서 또 한알령 해제 관련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태훈 전문가님은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역시나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투자한 것도 많고 이번에 그 코스RX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코스RX라는 회사가 꽤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 전체적으로 실적이 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대한 투자 때문에 지난 한 3년 동안 중국에 대한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와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익을 올리도록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히 수익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중국 실적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은 드디어 한알령 해제와 함께 날개를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까지 지난 한 상반기 중에 보여줬던 상승세는 그저 맛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날개를 달았다라고 아모레퍼시픽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중국에 대한 투자, 이제는 좀 회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방을 조금 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이슈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을 넘어 애니메이션까지 글로벌 순항. 네, 두 번째는 K-팝 그리고 엔터 관련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우리 전문가님도 좀 보셨나요? 네, 저는 참을성 있게 보지 못했는데 끝까지요.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예고편도 보고 처음에 보려다가 무슨 있어 하여튼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 K-팝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에 넷플릭스 스토어에서 이제 이 전형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줬고 그 덕분에
이 여기서 보여주는 이 서울 시내의 풍경 또 상품들 이런 것들이 그 외국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한한령 해제되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K-팝 스타들이 이런 해외 그 월드 투어를 나가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팝은 우리 문화 상품의 가장 천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여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K-팝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와 YG 플러스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종목 같이 살펴보시죠.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뭐 블랙핑크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포인트에서 짚어보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YG 엔터테인먼트 하면 진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고 이 블랙핑크가 이번에 완전체로 공연을 했는데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식 공연을 해서 월드 투어를 나갔습니다. 그 데드라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번에 11일 날인가요? 그 신곡인 띄어를 발표했는데 이게 발표하자마자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랙핑크라는 이 브랜드, 걸그룹이 명불허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날리고 있으면서 또 물론 블랙핑크의 이 수익은 YG 엔터에게는 이번에 계약 2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YG 엔터가 키워낸 블랙핑크가 전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 YG 엔터의 아티스트들을 홍보하면서 여기에 딸려 있는 식구들이 또 세계에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 이 1년밖에 안 된 이 베이비몬스터가 활약을 하는 것은 이 베이비몬스터의 수익은 대부분 다 YG 엔터가 가져갑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엔터 쪽을 공부해 보시면 이 두 번째 계약을 할 때는 수익을 대부분 아티스트들이 가져가지만 첫 번째 계약 때는 이 회사가, 기획사가 가져간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그러니까 월드 투어를 나가면서 수익을 내면서 자기네 아티스트 함께 나가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만 되고요. 그런 면에서 YG 엔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는 이 YG 엔터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또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의 음원과 음반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블랙핑크가 요번에 신곡을 발매했는데 그 띄어가 월드 베스트 이런 그 차트에서 1등을 하면 곧바로 음반과 음원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YG 플러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다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더해질 엔터주인데요. 두 종목 중에 시청자분께서 집안 대결이라고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목 중에 좀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지 더 궁금합니다. 역시나 종목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큰 종목 그리고 무조건 본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회사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게 본가고 또 본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YG 엔터가 가장 많은 수익을 낼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들이 판매하는 그 음반과 음원은 YG 플러스가 하기 때문에 YG 플러스도 동반해서 성장할 겁니다. 두 회사 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실적이 더 많이 좋아질 종목을 또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 그건 YG 엔터죠.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는 지금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월드 투어를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어느 시점에 와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월드 투어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이 베이비몬스터도 그렇고 이런 인지도 있는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광고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한령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 이런 아티스트들이 가서 광고를 엄청 찍었습니다. 그 광고 수익도 엄청나기 때문에 YG 엔터는 그런 면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김태훈 전문가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확실히 형만한 아우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엔터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YG 엔터테인먼트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IT 투톱은 향방이 좀 갈리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3%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3%대 하락세,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1.8%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1.1%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1.1%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HLB는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1.1%대 강세, 파마리서치도 0.8%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전문가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14일 새벽 귀국했다. 서울 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한 이 회장은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말했고 하반기 실적 전망엔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2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55.9% 급감한 4조 6천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HBM 경쟁력 하락,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 반도체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9일에서 13일 미국 아이다호 선 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앨런앤코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세계 IT 미디어 거물들이 모이는 비공개 사교 모임으로 올해도 베이조스, 빌 게이츠, 저커버그 등 글로벌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는 올해 반도체 위기 돌파를 위한 글로벌 경영 해법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오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자, 이제 일주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태양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뭐 아리백 산단을 본격화하겠다고 해서 이제 하나 이슈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이쪽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죠. 그 지난 뭐 상반기부터 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 한 3년 동안 제대로 투자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역성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내수 시장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로 이제 이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서 태양광 쪽에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올해 2025년 들어와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가속도까지 붙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빨리 투자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자, 여기서 이 태양광 쪽이 왜 이렇게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느냐? 이거는 지난 1월 달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이 트럼프가 집권하고 단 이틀 만에 백악관에서 이 스타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여기에 한 5천억 달러를 한 이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5천억 달러 하면 별로 개념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거를 이제 4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전국 미국의 50개 주 중에 48개 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고 여기에 또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개발을 해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깐다는 건 마찬가지죠. 이게 고스란히 우리 한국에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세계적인 흐름에서 이 조리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기본 에너지원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적인, 물론 구름이 끼고 또 비가 오거나 이런 날씨가 있기 때문에 이 SMR이라는 원전을 여기다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SMR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은 기본 에너지로 선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런 태양광에 대한 투자는 2050 탄소제로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을,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하는 이런 쪽에는 우리가 이제 깡패 국가로 불릴 만큼 우리가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제조업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백 투자를 많이 늘려서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쪽에 투자를 늘리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에 종료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기후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말 그대로 이번에 이제 세금을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규를 바꿀 때도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라는 게 있는데 이걸 2032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건 그만큼 이게 미국 내에 투자 일자리를 만들고 가는데 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남겨둔 거겠죠. 이것도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아리백 산단 때문에 태양광에 투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산단이라는 게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모두 아리백, 리사이클링 에너지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모두 충당하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야심적인 이제 계획이긴 한데요. 이 아리백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올해도 1조 원이 넘게 돈이 투자되고요.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를 따지면 우리나라도 꽤 많은 산업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산업단지 공장 옥상에 태양광을 짓고 또 공공 주차장 지붕에다가도 태양광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장 내년부터 EU가 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리백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이러한 투자가 국내 내수 시장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대규모 수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AI 인프라 투자가 결국은 태양광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유망 테마주로는 OCI 홀딩스하고 하나솔루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두 다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는 이번에 미국 텍사스에다가 이 태양광 모듈과 셀 이런 쪽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올 하반기에 솔라 허브 해가지고 이 조지아주에 관련된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완공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좀 있으면 양산을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국 태양광 장비 시장에서 생산성, 그러니까 산업용과 가정용 양쪽 모두 하나솔루션이 1위입니다. 그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 중국산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내수 태양광 시장의 매출의 거의 70% 정도가 이 내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아리백 산단을 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법 강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한 차례 이 태양광 관련한 세액 공제가 좀 늘어났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했고요. 또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각을 받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종목도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1분기에
지금 이제 OCI 홀딩스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길게 크게 올랐다가 쭉 내려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2024년은 태양광에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태양광 업체들이 2024년은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차트 모양인데요. 그랬다가 2025년 들어와서 갑자기 급하게 오른 적이 있죠. 이렇게 오른 것은 그동안 조기 대선 과정에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면서 이런 차트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실적은 그에 따라주지 못했죠. OCI 홀딩스는 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태양광 관련된 그 일관 생산 밸류 체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다른 업체들과 좀 다르게 그 말 그대로 이제 폴리실리콘, 가장 기본적인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소재인 폴리실리콘까지도 이제 만들어내고 이걸 갖고 모듈과 셀을 만들고 마지막엔 태양광 발전소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 홀딩스는 이 자회사인 OCI를 통해서 폴리시콘을 만들어내고 OCI 홀딩스의 그 자회사들을 통해서 태양광 모듈과 셀 그리고 또 발전소까지 건설하는 이 모든 밸류체인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텍사스주의 태양광 모듈을 내년에 완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내의 그 관세에 대한 부담 없이 미국 태양광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또 이 OCI 홀딩스도 미국의 고율의 이 태양광 장비들에 대한 중국산 특히 여기에 대해서 고율의 그 관세를 매긴 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보는 회사죠. 그래서 매수가는 9만 5천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빠져서 9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싸게 사면 좋은 것이죠. 싸게 사고 수량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내 투자금을 갖고 더 싼 가격에 매수 단가에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으면 그게 곧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는 9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해드린, 그러니까 8만 5천 원, 여기서 5천 원씩 다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이 OCI 홀딩스는 말 그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대기업이고 태양광에서는 대기업으로서 갖고 있는 사업 부족이 큽니다. 그런데 실적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1분기가 적자였다 할지라도 이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기 실적마다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미국 태양광 시장 1위를 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이 독일의 큐셀이라는 업체를 이 한화그룹이 인수를 해서 한화 큐셀을 만들고 그게 한화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인 기술에 있어서 독일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독일 기술은 태양광 쪽에서 굉장히 발전돼 있는 기술적으로 진보돼 있는 기술이기도 했죠. 그런 면에서 한화솔루션은 순식간에 미국 태양광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M&A를 아주 똑똑하게 잘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현재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캐파가 연간 8.4기가와트나 됩니다. 이 정도면 전체 시장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건데 이게 더 늘어나게 되는 게 이 조지아주의 솔라 허브라는 모듈과 셀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올 하반기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생산 캐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이 트럼프의 그 고율 관세, 즉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로 인해서 이 중국산 제품이 태양광 제품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오히려 이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갖고 있고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는 한화솔루션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중국산 장비들이 갖고 있던 시장을 고스란히 한화솔루션이 오래 차지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2025년 그 2분기 때 이번 2분기 실적이 이제 곧 공개될 텐데 이게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리고 첨단 제조 세액공제 AMPC라는 게 2032년까지 현행을 유지하기 때문에 매년 한 1,800억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한화솔루션 매수가는 37,000원,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3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시간이 없는 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 국내 매출 의존도가 약 70%.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 국내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 산단에 있어서 정부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뭐 앞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현대중공업 그룹의 핵심적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건 패널과 셀 이쪽입니다. 후공정이죠. 앞에 폴리실리콘 고장을 아예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이 패널과 셀 이런 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죠.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태양광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뒷걸음질을 치는 동안 그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싼 값에 가성비를 앞세워서 쳐들어왔었죠. 그러면서 그 시장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하지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노력으로 그 시장을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번에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서 중국 내에서도 태양광 장비 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산 싸구리 태양광 장비들이 국내 시장 유입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줄어드는 시장을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차지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 중에 SDN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나 또 신성이엔지 같은 회사도 그 시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전반에 걸쳐서 국내 시장의 성장과 함께 또 그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 아리백 그 산단에 대한 부분을 또 에너지 그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지금 차근차근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차근차근 지금 약속을 지켜가려고 그쪽에 행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태양광 업체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사안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관련된 그 발표가 있었을 때 우리 태양광 업체들 주가가 한 20%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하는 그런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줬고 그에 대한 신뢰감이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세로 화답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쪽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잠식해가면서 우리 시장의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매수가는 45,000원, 목표가는 85,000원 짧게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42,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시장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나 EU 시장 또 아프리카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있고 이거는 이 모회사인 HD 현대그룹의 자회사들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조선사들 이들이 갖고 있는 고객사들과 연결돼 있는 선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들을 기억해 보시고 태양광 업체 전반에 걸쳐서 실적들이 모두 좋아질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 안목으로 보시면 그만큼의 수익도 길게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분야인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은 태양광 업종 관련해서 같이 짚어봤습니다.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고요. 하반기에는 태양광 업종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김태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이번 주 목요일 17일부터는 애프터마켓 1시간 더 길어져서 여러분들과 1시간 더 길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더 길어지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도 이어나갈 거고요. 또 다음 날 시장 전략까지 알차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